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9일 밤 9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사퇴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 문제가 어제 불거지면서 그리고 오늘 사퇴하기까지 이 김의겸 대변인이 내놓은 여러 해명들 굉장히 처음부터 사퇴할 때까지 굉장히 구차했는데요. 네, 어쨌든 사퇴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퇴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기기에는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과정에서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아직 밝혀야 될 의혹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미묘했죠. 작년 정부가 정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7월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산동 뉴타운 재개발 부지에 25억 원짜리 상가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산 거죠. 자, 은행 대출 10억 원에 이제 상가 보증금을 끼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거의 뭐 4배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갭 투자의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관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그 금액을 여기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관서로 이사를 했습니다. 역대 청와대 대변인 중에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쓴 경우는 김 대변인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미 뭐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이미 이제 10억여 원의 평가 차익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투자에 나서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 정말 부동산과의 뭐 전쟁을 벌이면서 정부가 뭐 재개발, 뭐 재건축을 타깃으로 해서 뭐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뭐 전매 금지, 또 5년 뭐 재당첨 금지와 같은 이러한 규제책을 연이어 이렇게 내놓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투기꾼을 대상으로 뭐 세무조사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던 이런 시대였고요. 뭐 정부, 민주당 관계자들 할 것 없이 뭐 앞으로 돈을 빌려서 집 사는 이런 것은 못하게 하겠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던 시기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의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언급을 했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흑석동 이 뉴타운 땅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김의겸 대변인 소유 건물 지역의 뉴타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김 대변인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 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이 딱지를 매수해서 전매 규제도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그리고 이 투자에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뭔가 모양이 안 좋죠. 이 청와대 관사는 국민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관사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한 금액을 투자에, 부동산, 그것도 투기에 이용을 한다? 자,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 나왔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내놓은 어떤 해명 자체도 굉장히 구차했죠. 제가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다.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 제가 나가면 집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 이게 차라리 당당하게 돈 벌고 싶어서 투자했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까지 돈이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다. 분양 신청은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 네, 흑석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흑석동은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분이 이번에 제가 산 매물을 살 것을 추천했다.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모든 게 우연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이 과연 우연인가, 사전에 어떤 루트로 정보를 취득한 것인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또 여기 노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상가 건물을 산 이유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아파트는 현재 저희 팔순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계신다. 제가 장남이다. 그래서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어머님을 모시기 쉽지 않아서 어머님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달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네, 좀 오늘 사퇴를 했는데요. 사퇴하면서도 사퇴한 변이, 사퇴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또 다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아내 탓을 합니다. 네, 29일에 사퇴를 하면서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사퇴의 변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 차라리 안 하셨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다 제 탓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을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이다. 보도를 보니 25억을 주고 산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시세 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농담이었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 사퇴의 변을 하면서 네,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혼자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글쎄요, 이 아내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정황상 관사까지 이용하면서 이건 아내 탓을, 아무리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덮어주고 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 정부의 모습, 항상 문재인 정부 특징, 절대 내 탓이요 안 하죠. 남 탓이요 많이 하죠. 전 정부 탓, 무슨 정부 뭐 과거 탓, 뭐 인구 탓, 날씨 탓, 자동화 탓, 너무나 많은 탓을 해왔는데 아내 탓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태의 변에 대해서도 많은 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대변인의 올인 투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잘못이다.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은 명예를 버리고 돈을 쫓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유옥 씨가 또 어제 이 사실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한 또 글을 남겼는데, 네, 노모 모시려고 운운하는 것은 손모 씨의 조수석에 탔다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진 90노모가 떠오른다. 네, 손석희 사장 그 사건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려면 전셋집에서도 노모를 모셨어야 한다. 어째 요즘 노모는 투기 아니면 굉장히 추잡한 알리바이 용인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은행 한 군데에서만 1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신공. 제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으니 수십 년 관록 투기꾼도 못하는 권력형 대출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세 빼내 청와대 관사 들어가 산 그 뻔뻔함, 세금 도둑이다. 또 30년 전세를 살았다라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봐요, 김의겸 씨. 그건 이 사회의 적폐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니고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서울 경기 근교에 5억 원대 집 수두룩합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투기 거래는 그가 늘 강조했던 약자의 단점을 이용한 탐욕에 추악한 거래다. 세금 낼 여력이 없어 내놓은 건물을 살짝 잡수셨으니까 구차한 변명 그만하고 사실은 돈 벌고 싶어서 투기했다라고 솔직히 고백해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어떤 매체에 의하면 이 국민은행
10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은행 그 해당 국민은행의 지점장이 또 고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점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퇴는 했지만 여러 의혹은 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변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감성이 호소하고 아주 그냥 눈물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아주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동안 김의겸 대변인의 그 논평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무슨 신재민 씨 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가리켜서 뭐 미꾸라지도 못 된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이 가짜 뉴스가 포함되는 논평을 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 들으면서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렸던, 굉장히 오글거렸던 논평, 기억 남는 논평 중에 하나가 작년 8월 즈음에 리비아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에 대한 논평이었습니다. 당시 8월쯤에 현지에서 이 납치 사실이 보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엠바고를 깨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논평하는 것이었죠. 그때 굉장히 감성적인 단어의 나열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인이 현지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된 사건이고 굉장히 냉철하게 접근해야 될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감성적인 문장으로 가득 찬 이런 논평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뭐 얼굴 색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다친 곳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의 조국과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뭐 납치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라면 사막의 작은 침묵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가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면모금의 물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뭐 지아비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아직도 그 논평이 사실은 들으면서도 너무나 오글거렸고, 글쎄요, 오히려 이런 감상이 넘치는 논평이 정말 무장단체에 납치돼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두고 하는 이런 감상적인 논평이 오히려 굉장히 상황을 더 우습게 보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논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는 목마름 운운하면서 조국은, 대통령은 그를 잊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리비아에 납치된 한국인 아직도 풀려났다는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이 논평 이후에 어떤 언론사의 보도도 없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는 했지만 그에 대한 의혹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이 의혹 또한 여기에 어떤 비리가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